안녕하세요. 사랑방 울림 가족 여러분.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파업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보통 공장이나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 때 나 이대로는 못 살겠다 하고 일손을 놓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67살 먹은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평생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들 키우며 살았죠. 그런 제가 1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해오던 일을 딱 3일 동안 멈춰버렸습니다. 네, 맞아요. 저 엄마로서 그리고 아내로서 파업 선언을 했습니다. 남편이 미워서냐고요? 아니요, 살려고요. 제가 살아야겠더라고요. 오늘 이야기는 제가 왜 짐을 싸서 집을 나갔는지, 그리고 그 3일 동안 우리 집 구석이, 아니, 우리 자식들이 어떤 지옥을 맛봤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내가 참으면 우리 집이 평화롭지 하면서 속병 앓고 계신 어머니들 계시다면 오늘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세요. 아마 속이 뻥 뚫리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제 인생에서 가장 짜릿했던 3일간의 가출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 하루는 10년째 똑같았습니다.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집니다. 옆에 누운 남편의 숨소리를 확인하고 밤새 기저귀가 새지는 않았나 이불 밑으로 손을 넣어봅니다. 축축합니다. 아휴,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죠. 남편은 10년 전 뇌출혈로 쓰러진 뒤 오른쪽 마비와 인지 저하가 왔습니다. 덩치는 산만한데 정신은 어린아이가 되어버린 남편. 그 남편을 10년 동안 제 손으로 먹이고 씻기고 입혔습니다. 남들은 그래요. 요양병원 보내지 왜 사서 고생이냐. 하지만 자식들 눈치가 보였습니다. 서울 대기업 다니는 딸, 부산에서 사업하는 아들. 다들 제 살기 바쁜데 병원비 달라고 손 벌리기도 미안했고 무엇보다 우리 엄마는 강하니까, 엄마는 아빠 사랑하니까라고 믿고 있는 아이들의 기대를 저버릴 수가 없었어요. 애들이 매달 보내주는 용돈 50만 원, 명절 때 지어주는 100만 원. 그게 고마워서라도 저는 괜찮다, 할만하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간병이라는 게요. 하루 이틀은 사랑으로 합니다. 1년, 2년은 의리로 해요. 그런데 10년이 넘어가면요, 그건 그냥 형벌입니다. 사건이 터진 건 지난달이었어요. 제가 독감에 심하게 걸렸습니다. 열이 39도까지 오르고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팠어요. 서 있기도 힘든데 남편은 아침부터 배고프다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죽을 끓여서 먹여주는데 남편이 갑자기 숟가락을 쳐내더군요. 뜨거워. 죽이 왜 이렇게 뜨거워? 하면서 먹던 죽 그릇을 제 쪽으로 밀쳤습니다. 뜨거운 죽이 제 발등 위로 쏟아졌어요. 화상을 입어서 벌겋게 달아오르는데 남편은 제 발은 쳐다보지도 않고 물 가져와, 시원한 물 하고 소리만 지르더라고요. 그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부엌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서 죽을 닦아내는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게 아니라 웃음이 나더라고요. 허탈한 웃음이요. 내가 지금 여기서 쓰러져 죽으면 이 사람은 불 한 모금 못 마시고 굶어 죽겠구나.
그리고 내 자식들은 엄마가 이렇게 죽을 때까지 고생한 줄도 모르고 장례식장에서 효녀 노릇 하겠지. 억울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죠. 내가 죽기 전에 너희들도 한번 겪어봐라. 엄마가 없는 이 집이 어떤 꼴이 되는지. 저는 그 길로 방에 들어가서 여행용 가방을 꺼냈습니다. 옷 몇 가지랑 비상금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A사 용지 한 장을 꺼내 매직으로 큼지막하게 썼습니다. 엄마는 오늘부터 3일간 파업한다. 아빠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나 찾지 마라. 찾으면 그날로 아빠랑 이혼이다. 그리고 휴대폰 전원을 껐습니다. 남편이 방에서 물 안 줘? 김순자 어디 갔어? 하고 소리 지르는 걸 뒤로 하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그때 시각이 오전 10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발걸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저는 일단 택시를 타고 시내로 나갔습니다. 갈 곳이 없더라고요. 10년 동안 집하고 병원, 마트만 다녔으니까요. 일단 눈에 보이는 제일 좋은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하룻밤에 20만 원이 넘는 돈을 어떻게 써 했을 텐데 그날은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하얀 침대 위에 대자로 뻗어 누웠습니다. 오후 2시쯤 되니까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점심은 먹었을까? 기저귀는 갈았을까? 약 먹을 시간인데 습관이란 게 참 무섭죠? 무심코 휴대폰을 켤 뻔했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내가 지금 연락하면 지난 10년의 고생이 다 물거품이 된다. 독하게 마음먹었습니다. 호텔 방에서 룸서비스로 스테이크를 시켜 먹었습니다. 남편 죽 시키느라 늘 다 불어터진 국수나 찬밥만 먹다가 따뜻한 고기가 입에 들어가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한 번도 깨지 않고 8시간을 잤습니다. 누가 여보 엄마 밥 줘라고 부르지 않는 아침이 그렇게 고요하고 평화로운 건지 처음 알았습니다. 자, 그럼 그 시간 우리 집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나중에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생생하게 전해드릴게요. 제가 집을 나가고 점심때가 지나도록 밥을 안 주니까 남편이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대요. 전화도 안 받지, 집은 비었지. 결국 남편이 힘겹게 휴대폰 단축키를 눌러 서울에 있는 딸한테 전화를 건 겁니다. 너네 엄마 도망갔다. 배고파 죽겠다. 하고요. 딸은 난리가 났죠. 엄마가 사라졌다니까. 바로 부산에 있는 오빠한테 전화하고 둘이 반차 쓰고 연차 쓰고 부랴부랴 시골집으로 내려온 겁니다. 오후 5시쯤 자식들이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기저귀에 실수를 해서 냄새가 진동을 하고 배고프다고 악을 쓰고 있었더랍니다. 식탁 위에 제가 남긴 쪽지를 보고 아들은 멍하니 서 있고 딸은 엄마가 노망이 나셨나 어떻게 아빠를 버리고 가? 하면서 화를 냈대요.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들이 뭘 닥칠지 몰랐던 거죠. 우리가 하루씩 번갈아 가며 보면 되지 뭐 별거 있겠어? 하면서요. 그런데 그 별거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덩치 큰 아빠 기저귀를 갈아야 하는데 요령이 없으니 이게 됩니까? 78kg 나가는 축 늘어진 몸을 혼자 들여다가 아들 허리가 삐끗한 겁니다. 낑낑대면서 겨우 기저귀를 벗겼는데
그 냄새와 뒤처리의 비위. 약한 아들이 헛구역질을 하러 화장실로 뛰어갔대요. 딸은 죽을 끓이려는데 엄마가 쌀을 얼마나 불리는지 물은 얼마나 넣는지 본 적이 있어야죠. 대충 밥에 물 말아서 끓여 드렸는데 남편이 삼킴 장애가 있어서 밥알이 씹히면 안 되거든요. 그걸 모르고 그냥 숟가락으로 떠넣었다가 남편이 사례가 들려서 기침하고 얼굴이 시퍼렇게 질리고 응급실 갈 뻔했다고 합니다. 딸은 놀라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고요. 밤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남편이 밤만 되면 선망 증세가 있어서 소리를 지르거든요. 누가 나 죽이려고 한다. 도둑이야. 하고요. 저는 10년 동안 그 소리 들으면서도 토닥여 재웠는데 자식들은 처음 겪는 공포였겠죠. 잠은커녕 둘 다 눈이 퀭해져서 거실에 앉아 있었다고 해요. 아들이 그랬답니다. 야, 엄마는 이걸 매일 혼자 했냐? 이 오빠 나 무서워. 엄마 언제 와? 둘째 날, 셋째 날이 지나면서 집안은 쓰레기장이 되어가고 남편은 욕창이 생기려고 하고 자식들은 서로 내가 좀 해라, 나는 못한다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은 거죠. 엄마가 괜찮다고 했던 말이 진짜 괜찮은 게 아니었구나. 우리가 보내준 50만 원이 이 지옥 같은 노동의 대가로는 턱도 없는 돈이었구나. 엄마는 그냥 묵묵히 갈려 나가고 있었구나. 약속한 3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호텔 체크아웃을 하고 근처 미용실에 들러서 머리도 드라이하고 백화점에서 예쁜 스카프도 하나 사서 목에 둘렀습니다. 그리고 아주 당당하게 마치 여왕님처럼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는데 와, 집안 꼴이 가관이더군요. 신내가 확 풍기는데 거실에는 배달 음식 용기가 굴러다니고 딸은 머리가 산발이 된 채 소파에 기절해 있고 아들은 바닥에 누워서 코를 골고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가는 소리에 둘 다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딸이 달려와서 제 다리를 붙잡고 엉엉 우는데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엄마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나 엄마가 이렇게 사는 줄 몰랐어. 지옥이야. 여긴 지옥이야. 아들도 제 눈을 못 쳐다보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엄마, 내가 불효자다. 나는 아빠 그냥 밥만 주면 되는 줄 알았어. 엄마 허리가 왜 굽었는지 이제 알겠다.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그제야 저는 3일 만에 처음으로 휴대폰을 켰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100통이 넘게 와 있더군요. 저는 식탁 의자에 앉아서 아이들을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봤지? 이게 내 지난 10년이다. 너희들이 엄마는 강하니까, 엄마니까 하면서 외면했던 내 하루야. 나 이제 이렇게는 못 산다. 너희가 아빠를 맞든지 아니면 사람을 쓰든지 결정해. 나는 오늘부로 사표 낸다. 그날 이후로 우리 집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일단 가족회의를 통해 요양보호사님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아들과 딸이 반반씩 돈을 내서 하루 4시간이 아니라 8시간 입주 도우미 수준으로 전문가를 모셨어요. 그리고 주말에는 자식들이 번갈아 내려와서 아빠 목욕을 시키기로 각서를 썼습니다. 처음엔 돈이 어디 있냐 하던 아들도 자기가 3일 겪어보더니 돈이 문제냐 엄마 죽겠다면서 당장 적금 깨서 보태더군요.
남편도 자식들한테 호되게 당했는지 제가 물만 줘도 고마워 여보 하면서 눈치를 봅니다. 저는 요즘 오전에 문화센터에 다닙니다. 노래 교실도 가고 붓글씨도 배우러 다녀요. 집에 돌아오면 요양사님이 남편 케어를 다 해놓으시니 저는 남편하고 앉아서 과일이나 깎아 먹으며 TV 봅니다. 이제야 비로소 간병인이 아니라 아내로 돌아온 기분입니다. 가끔 남편이 짜증을 내려고 하면 제가 조용히 말해요. 여보, 나 또 가방 싼다. 그러면 남편이 합주기가 됩니다. 그 3일이 남편한테도 트라우마가 됐나 봐요. 사랑방 울림 가족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지고 계신가요? 자식들 힘들까봐, 남편 기죽을까봐 내가 하고 말지 하며 삭히고 계신가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가족이라는 게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아픈지, 이 일이 얼마나 고된지 직접 보여주지 않으면 엄마는 원래 그런 사람인 줄 압니다. 효자, 효녀는 부모가 만드는 겁니다. 부모가 참고 희생하면 불효자를 만드는 거고 부모가 힘들다고 소리치고 가르치면 효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전시하세요. 티를 내세요. 그리고 필요하면 저처럼 파업도 하세요. 내가 행복해야 남편도 자식도 챙길 수 있는 겁니다. 희생양으로 살다가 병들어 죽으면 남는 건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쩌나 하는 자식들의 뒤늦은 후회뿐입니다. 그건 자식들한테도 못할 짓이에요. 오늘 당장 거울을 한번 보세요. 10년 전에 내가 있는지 아니면 낯선 할머니가 서 있는지. 만약 내가 사라졌다면 이제라도 찾으러 가세요. 가방 싸서 딱 3일만 여행 다녀오세요. 세상이 무너질 것 같죠? 안 무너집니다. 오히려 더 튼튼하게 다시 세워질 거예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답답한 가슴에 작은 숨구멍이라도 틔워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그 자체로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제 이야기가 공감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사연도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고 답글 달아드릴게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사랑방 울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 부디 나를 위해 사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